매년 전 세계에서 800만 명 이상이 인신매매 피해를 당합니다. 그중 절반이 18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그 수백만 아이들 중 한 명, 네팔의 소녀 마야입니다. 네팔의 어느 마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작은 식료품 가게, 그 가게를 지키는 엄마, 그리고 13살 딸 마야. 가난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오랜 친구라는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 같은 마을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마야가 똑똑해 보여서 그래요. 카트만두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공장 숙소에 묵으면 안전하고 2달만 일하면 돈도 벌 수 있죠. 엄마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첫 달 생활비는 제가 대신 줄게요. 그리고 100달러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100달러. 엄마가 가게에서 2달 넘게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주저하는 엄마에게 남자는 도시 사진이 담긴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학교 사진, 공장 숙소 사진, 일하는 아이들, 웃는 얼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야는 분명히 감사할 거예요. 엄마가 마야에게 기회를 준 거니까요. 엄마는 결국 딸의 손을 그 남자 손에 맡겼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넌 다를 수 있잖아. 가서 열심히 하고 꼭 엄마한테 편지 써야 해. 딸은 웃으면서도 눈물이 고였고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딸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연락은 끊겼습니다. 그 남자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엄마는 불안에 떨다가 경찰서를 찾았죠. 딸이 연락이 안 돼요. 카트만두에 갔는데 이상해요.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수사에 들어가고 나서야 드러났습니다. 그 남자는 가짜 사진을 보여줬고 공장도 학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팔았다는 걸, 정확히 100달러에. 그 남자는 마야를 국경 넘어 인도로 넘긴 뒤 중간 알선책으로부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마야는 이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낯선 언어, 낯선 도시에서 한밤중에 납치된 사람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이 돼버렸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은 사람을 납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해자 스스로 따라 나서게 만듭니다. 부모를 설득하고 희망을 줍니다. 아이를 공부시키고 싶다는 그 욕망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처음엔 실종으로 처리되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도 처음엔 자신이 팔렸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이 산업의 첫 번째 교묘한 수법입니다. 카트만두에 도착한 첫날 밤, 도시는 마야의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오토바이와 트럭이 뒤섞인 공기 속에 마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서자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문은 잠겼습니다. 불은 희미했고 방바닥엔 이상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마야는 악을 쓰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1시간, 2시간. 그 후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뒤에서 조용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들어와 있던 또래 아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 들어오면 못 나가. 도착하면 아이들의 신분부터 빼앗아 버립니다. 여권, 휴대폰, 연락처, 그들이 가진 모든 소지품들,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쇠문과 창살, 자물쇠, 그리고 감시. 그 방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다음날 마야는 낯선 남자에게 끌려갔어요.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처음엔 버텼지만 돌아온 건 마야를 때리는 손이었어요. 너 말 안 들으면 저 아이처럼 될 줄 알아. 피범벅이 된 언니가 옆에 있었죠. 그날 이후 마야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폭력도 쓰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끔찍함을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피해자가 당하는 걸, 무너지는 걸 아이들이 직접 보게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 스스로 무너지죠. 학습된 무기력 상태, 바로 그겁니다. 마야는 인권단체에게 구조되기 전까지 7개월을 그 방에서 보냈습니다. 구조된 날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끔찍한 손이 날 덮쳐요. 그런데 엄마는 아직도 제가 학교에 간 줄 알겠죠? 이건 실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네팔은 인신매매 공급지로 악명이 높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여자아이들이 도시로 일하러 간다는 말에 속아 팔려나갑니다. 피해자의 70% 이상이 13세에서 16세 사이. 인신매매범이 부모를 속여 그들의 신뢰를 얻는 시간 단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가나의 조셉이라는 아이입니다. 조셉은 10살이었고 물고기 잡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가 빠진 건 커다란 그물이었죠. 하루 12시간 노를 저었고 손은 물집이 잡혀 터져나갔고 밥은 하루에 한 끼. 조셉은 자기가 일을 하는 건지 어디에 갇힌 건지도 몰랐대요. 볼타호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입니다. 여기에만 수천 명의 어린이 어부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가족이 팔고
어떤 아이들은 공부시키겠다는 말에 속아서 오죠. 하지만 그곳엔 실제로 학교도 없고 교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노동만, 착취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한 번은 그물이 배 밑에 걸렸고 함께 일하던 친구가 걸린 그물을 끊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물 밖으로 다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어른이 무심히 담배를 피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거야. 네가 더 세게 당겨. 그날 이후 조셉은 물속에 들어가라는 말이 제일 무서웠대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몽둥이가 날아왔습니다. 손에 가시가 박히고 매를 맞고 기절하고 그렇게 지옥 같던 4년이 흘렀습니다. 유엔 단체에 구조된 조셉은 14살이었는데 몸무게가 28kg밖에 되지 않았대요. 구조 요원이 조셉에게 구명조끼를 입어주자 조셉이 물었습니다. 이거 입으면 물에 빠져도 죽지 않아요? 이거 입고 도망가면 안 죽고 도망칠 수 있어요? 마야도 조셉도 그 애들을 직접 납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연히 길에서 데려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건 전부 계획된 범죄였어요. 하나의 시스템이었죠. 인신매매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브로커, 운송책, 서류 위조자, 착취하는 공무원, 관리자, 감금 담당자, 심지어 의사까지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분업화된 산업이요. 먼저 브로커가 마을을 돌면서 아이를 고릅니다. 가난하고 부모가 무지하거나 절박하면 딱 좋죠. 이 아이를 데려가면 일자리를 줄게요. 이 아이를 데려가서 교육도 시켜줄게요. 부모는 믿어요. 아니 믿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엔 운송책이 움직입니다. 버스, 화물차, 때로는 유람선까지 씁니다. 중간에 국경을 넘어야 할 땐 위조된 신분증이 동원돼요. 그리고 도착하면 아이들은 곧바로 가둬집니다. 단단한 자물쇠, 방음 처리된 방, 외부와 단절된 공간, 어떤 경우엔 가짜 여권으로 외국에 팔려나가죠. 그리고 입양 서류를 위조합니다. 공항에서 서류 보여주며 양부모가 입양했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공항 직원도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범죄는 현지 경찰이나 공무원과 손잡고 눈 감아주는 일이 많죠. 돈을 받았거나 그냥 귀찮은 일을 만들기 싫어서죠. 그래서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피해자까지 바꿔놓죠. 일단 가두고 때립니다. 때리고 또 때리고 말 안 들으면 밥을 굶기고 옆에서 고통받는 다른 피해자를 보여줘요. 이걸 반복하면 아이는 학습됩니다. 도망쳐도 안 된다. 말을 잘 들으면 그나마 맞지 않는다.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아요. 그저 살아남는 법을 배울 뿐이죠. 어떤 피해자들은 그냥 자기 의지로 여기 있다고 말해요. 왜냐면 그게 덜 무섭거든요. 자기가 팔렸다는 걸 인정하면 너무 아프니까요. 이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산업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세계가 만든 겁니다. 그 노예들의 값싼 노동력과 관광 산업과 불법 입양과 성적 착취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통해 생산된 상품을 우리가 소비하니까 누군가 그걸 공급하죠. 이 노예를 통해 싸게 만들어진 생선이, 커피가 공장에서 만들어낸 상품이 공급되고 우리는 그걸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싸니까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생깁니다. 그걸 위해 누군가가 사람을 팝니다. 그게 바로 인신매매 산업입니다. 마야와 조셉이 구조된 이후 2025년 현재 세계는 조금 나아졌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말합니다. 현대판 노예제에 갇힌 사람은 전 세계 5천만 명. 그 중에 1220만 명이 아동이며 이 산업의 연 매출은 1,500억 달러입니다. 글로벌 마약 시장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산업은 마약보다 더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마약처럼 한 번 팔면 끝이 아니라 이 노예들을 통해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사람을 반복해서 착취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들키지 않습니다. 너무 교묘하게 감춰져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의 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명의 아이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그게 누구든 그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이 범죄는 더 교묘해지고 더 커집니다. 우리가 알고 말하고 막으려 한다면, 관심을 가진다면 그 아이들 중 그 누군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는 그걸 보고도 못 본 척하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 댓글은 방향을 잡아주고 구독은 제가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질문하고 함께 알아가는 중입니다. 신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